네, 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애국 기업인데요. 제가 먹어본 꽃감 중에 최고로 맛있습니다. 쭉 보들보들하고요. 쫄깃쫄깃하면서 보들보들하는 맛이 입에 들어가면서 녹습니다. 애국 기업입니다. 애국 기업 아니면 소개 안 하죠. 이런 어린아이들도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하고요. 어르신들은 뭐 꽃감 뭐 이가 성치 않으신 분들도 너무 부드러워요. 이봉규 TV 특별 할인으로요. 선착순 1000분에게 삼립 국화 나물 100g짜리를 같이 선물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010-2213-1144 010-2213-1144 진짜 맛있어요. 진짜 책임집니다. 끝내줘요. 자,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해서 깊숙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탈북 문제들, 북한 문제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북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요. 예, 2000년도에 이제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한 13년, 15년 정도 했고요. 네.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데서 근무할 때는 정기적으로 하나원,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오면 교육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적응 훈련하는데. 예. 적응 정착기관이라고 그러죠. 적응 정착기관. 예, 그곳에 가서 한 몇 년간은 월에 한 번씩 가서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개 처형을 당했냐,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것을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아느냐, 네네. 또는 낙태라든가 구금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거나 목격했느냐, 이런 걸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네.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정무수석실에서 일을 할 때도 포괄적으로는 시민단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 안에 업무 중에 탈북자 단체, 북한인권단체 업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 김정은과 김여정에 관한 책이 나왔죠? 예, 이게 이제 그 책인데요. 최근에 작년 말에 나와서 지금 여기 나오셨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 한 3주째 됐는데요. 이게 베스트셀러 목록이 돼서 지금 많이 회자됐는데 특히나 이제 회자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 책 내용 중에 김정철과 김정은이 과거에 2000년대 중반에 고려 호텔에 막 자주 여성들과 드나들었다. 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요즘에 또 그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많이 보도되면서 하나 알려졌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의 중요한 이제 그 민간기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포커스가 갑자기 김정은이 죽게 되면, 즉 유고 상태가 발생하면 김여정이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느냐? 예, 김여정이가 2인자인 김여정이가 테이크 오버입니다. 예, 사실은 통치를 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발제 내용에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 책은 이제 김여정을 상당히 중심적으로 다룬 책이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을 사실 처음으로 분석해서 추적해서 낸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허현준 선생이 볼 때 김여정이가 북한의 후계자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경우수가 두 가지인데요. 김정은이가 롱타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건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30년, 40년 롱타임을 할 경우에는 자식에게 가고. 자식한테 넘겨줄 거다. 왜냐하면 김씨의 백투혈통, 김씨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이가 1년이나 2년 후에 갑자기 유고 상태가 발생하면 그 어린애들이 지금 4대로 바로 백두혈통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실제로 통치권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김정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내에 뭐 4, 5년 이내에 잘못되면 김여정이로 간다. 그다음에 그 이후 10년 이상 하게 되면 자식에게 간다. 그렇다 보면 원래 권력이라는 게 양립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 우리가 뭐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면 뭐 왕비하고 왕자하고의 그 갈등 서로 죽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딸대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걸 김여정이가 제대로 뭐라면 용납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또 무슨 갈등이 있지 않겠나요? 지금의 갈등은 이제 권력 내부의 갈등은
김정은과 김여정은 갈등이 없습니다. 예. 왜 갈등이 없냐면 일단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남자와 남자라면 사실은 권력을 누가 가질 거냐 하는 갈등이 존재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김씨 일가가 쭉 정통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김여정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한마디로 김씨 일가가 이어가지 못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하는 그 차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김여정은 어릴 때부터 김정은과 거의 한 30년 이상을 지금 같이 생활했습니다. 어릴 때 평양에서 이제 생활하지 못하고 당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고영희의 딸들이기 때문에 네. 제1교포 출신인 고영희의 딸들이기 때문에 다 원산 특각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김정남은 첫째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평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들은 다 원산에서 외진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잠시 평양에 왔다가 스위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스위스 유학을 같이 또 평생을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일이 죽고 나서도 김여정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김정은은 믿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김정은이가 여러 실수를 했습니다. 고려호텔 추문 사건은 그 하나야. 김정일이가 아니라 은희. 은희가. 예, 사실은 후계자로 사실상 거의 공포도는 단계. 김정남은 첫째 아들 김정남은 권력 구도 승계에서 사실은 밀려나고. 몰락하고 난 후에 김정은이가 막 날뛰고 있을 때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이제 고려호텔 추문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김정일이가 막 나무랬습니다. 김정은한테 여성들 데리고 고려호텔 출입하지 말아라. 그런데 김정은은 성격이 괴팍하고 거세서 아버지 이야기를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고려호텔에 여성들 데리고 드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버지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갈등이 많았는데 그걸 누가 중재했냐면 김여정이 다 중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김정은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김여정이가 다 도와줬고요. 김여정이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굉장히 똑똑한 여성으로 네. 평가받고 있고 굉장히 기획이라든가 일이 치밀하다. 그래서 실제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권력 초반에 일었던 거의 모든 일들을 누가 기획했냐면 김여정이 기획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김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여정과 김정은의 관계는 그냥 수직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권력을 둘이 같이 동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걸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후지모토인가요? 그 일본 요리사 있잖아요. 네네네. 일본 요리사가 쓴 책에 보면은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저 후계자들 얘기하고 그럴 때 여정이가 똑똑하고 배짱도 있고 그래서 얘가 남자라면 얘가 후계자감인데, 근데 여자라서 정은이를 낙점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김정일이가 뇌졸중에 쓰러지고 나서 한 10월 달에 이제 전면에 나섰거든요. 그때 병원에 있을 때 김정일이가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뭐 그 주변 사람들만 항상 이제 그걸 아니까 그 부른 사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경희 장성택 부부, 그러니까 동생 부부, 여동생 부부하고 내연녀로 알려진 김옥이, 예. 그리고 이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김정철, 김여정, 김정은. 이 3남매가 있었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여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나도 정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후에 김정일이가 아까 얘기했던 후지모토 요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여정이가 사실은 남자였다면 권력을 이어받을 만큼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다. 그런데 여성이어서 권력을 이어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참 김목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김목 아까. 김옥은 이제 권력 내부 사라져 가지고 그냥 평양 내부에 아버지의 연인이죠. 네네네. 아버지의 연인. 김정은의 지금 연인은 누구예요? 지금은 여자가 좀 많은데요. 현송월이가 있을 거고. 예, 네, 현송월도 그 중에 하나인데, 뭐, 이용남이라는 여자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래서 몇 명의 이제 첫사랑 이용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연상입니까?
예, 연상입니다. 다 연상입니다. 현송월도 연상이고. 예, 예. 그래서 한 여성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지금 있는 리설주가 채택된 건 매우 우연스럽게 채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에 보니까 그 리설주가 있는 곳에 바로 또 현송월도 과거에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여성으로 보면 워낙 많아서 누가 이제 사실은 근처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현송월은 확실히 이제 내연녀였고 현송월에 지금 아이가 있다는 네, 아이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확인된 얘기고요. 지금 그래서 데뷔 나오는 애는 이제 리설주에 하고 난 딸이고 예, 현송월과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딸로,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김주애 딸 김주애가 뭐 미사일 발사장에 김정은과 함께 나온 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후계자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론으로는 사실은 미사일 발사를 국제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김주애를 등장시켰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 말고 그간에 몇 차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안 알려졌지만 현송월의 딸을 김정은이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현송월의 딸을. 예, 아하. 그걸 이제 리설주가 질투. 예, 참지 못하고 왜 내 딸을 데리고 다녀야지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왜 송월이 언니 딸을 데려다니냐? 예. 그래서 이제 리설주와 현송월의 권력 갈등이 지금 투쟁이 내부에 심각한 적지 않은 갈등이 있다 서로 간에 그 과정에 김주애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외모로 보면 심각해 보여요. 살이 더 쪘더라고요. 150kg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예, 통상적으로 120에서 140kg 뭐 이렇게 아 근데 키가 그- 작은데 예, 키가 작은데 그 키에 150kg면 그건 심각한 건데 그렇죠. 그게 뭐 운동 근육으로 150kg가 아니라 순전히 그냥 그 저 비만으로 150kg인데 폭주를 하고 우울증에도 시달린다 그런 얘기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막 울고 술 먹으면 막 울고 그런다면서요. 예, 지금도 이제 기쁨조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술도 많이 마시고 네. 또 먹는 것도 그렇게 단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담배를 그냥 연거푸 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의 상황을 계속 맡고 있는데 병도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언제 쓰러져도 사실은 의상치 않은 그래서 김여정의 존재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일이라도 쓰러져도 사실은 뭐 특별히 건강 상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은 늘 불안한. 그래서 주변에 계속 김여정을 데리고 다 공식 행사에 다니고 이유는 갑작스럽게 쓰러지면 첫째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주변 인물들 중에 믿을 만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건강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군사 행정적으로 비상사태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 권력 입장에. 그래서 김여정이가 그 상황을 보고 바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김여정을 그 이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럼 김여정 입장에서는 욕심 부려서 미리 김정은 아파서 골골할 때 제거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제 김여정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가지는 권력이 오빠가 있긴 하지만 이미 뭐 권력을 많이 가졌어. 네, 오빠와 동거 사실상 같이 공동을 그 권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를 꼭 뭐 암살한다 이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권력을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대남 대미 어떤 전체적인 실무적인 것들을 다 지금 김여정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마지막에 그 후계자가 책봉된 다음에 김정일로 김정일이가 다 그냥 권력을 다 휘둘렀대요. 예. 그래서 결국 아버지 김일성이가 아프고 그럴 때 의사도 안 보내고 사실상 죽게 방치하고 네. 권력을 탈취했다 이런 얘기도 뭐 정설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근데 그건 이제 왜 김정일은 그렇게 권력 투쟁에서 한마디로 곁가지들을 쳐냈냐면 첫째 작은 아버지 김영주가 1차적으로는 경쟁 대상이었고요. 경쟁 대상이었고. 예, 그 김영주를 먼저 쳐냈고 두 번째는 김성애, 그러니까 김일성의 첩이죠. 예. 부인했던 김성애였는데 김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김성애 아들들과 경쟁을 하는
예를 들자면 김평일 뭐 김평일. 이런 이제 아들들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권력층 내부에서 2인자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고 곁가지를 다 쳐냈지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을 그렇게 경쟁 대상을 볼 이유도 없고 김여정 입장에서도 김정은이 사라지면 북한 내부의 권력에서도 이상조짐이 있어서 자기 권력도 불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생관계네. 예, 공생관계, 공동 운영 관계가 오히려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그 북한의 급변 사태는 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첫째는 이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의해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건강, 예.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권력 내부에서 김정은이가 유구 상황이 발생하면 네. 권력 내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냐, 오케이. 자연스럽게 아니면 그 내부에서 권력 내부에서 숙청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막 이 과정에서 가장 권력 핵심부에 있던 특히나 3층 서기시나 당 조직 지도부나 이런 데서 치명적으로 호위사령부나 이런 데와 연관해서 권력 내부를 뒤집을 가능성은 늘 열려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권력 내부에서도 늘 지금 숙청자분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도 인민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박정천 총참모장이 숙청되었고, 숙청됐잖아요. 네네. 네. 지금 그게 7번째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인민군의 최고 사령부를 교체한 게 지금 7번째일 정도로 군 내부에서도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호위사령부, 옛날에는 호위총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최고 책임자를 숙청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김정은의 호위 문제에서도 이상조짐이 있다. 뭔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북한 권력 내부의 이제 이상조짐이 예, 핵심 권력층 내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나서는 형태의 민중봉기가 가능하느냐, 이건 당장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지금 김일성 이후에 점점 북한 주민들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뭐랄까 존경심이랄까요, 수령관 이런 게 이제 약해지거나 거의 사라져서 지금은 사실 일상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 이런 게 극도로 높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터질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격화는 일단 뭐 이제 무력화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신은 말짱한가요, 김정은이? 뭐 술 먹고 막 울고 그런다니까 뭐 정신은 괜찮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요. 20대 중반부터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유학 시절에도 좀 별난 짓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제 스위스 유학 끝나고 북한에 들어와서 2012년도 집권한 이후에는 굉장히 그 장성택 자기 공호부 처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 1만 명 이상을 숙청 처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권력 내부가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자신이 그 스트레스를 지금 감당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분열 증세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분열 증세가 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뭐 각종 그 무슨 이상한 그 대형 범죄들이 이 정신적 분열 증세에 일어나는 게 많고, 그다음 지도자들이 히틀러도 그렇지만 정신적 분열 증세에 의해서 전쟁을 막 일으키고 그러더니 지금 푸틴도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치고 그러면은 판단이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아주 충동적인 그런 그러니까.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상한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판이라든가 정신적 분열 증세에 의해서 이상한 돌발 행동이라든가 좀 우리가 잘 미국과 함께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